이게 규정 포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바뀐 지 얼마 안 된 건데요. 이 오른발을 한 발을 이렇게 앞이나 옆으로 살짝 빼서 7번과 동일하게 7번과 비슷한 라인으로 잡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 아직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작 가보면은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1번이 이게 규정 포즈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이 다리가 안 빠지면. 요거 보시고 일단 전면 이 상완을 보시면 상완 이두근 풀어주시고 상완 이두근 앞에 프론트 더블 가죠. 상완 이두근 전면을 보여주는 포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포즈가 마찬가지지만 전체 다 봐요. 전체 다 보죠. 그래서 이두에만 집중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 집중도를 높여서 포즈를 짜면 안 되고요. 전체 지금 하체부터 시작해서 상완 이두근까지 상완 이두근을 또 빼놓고 할 수 없는 게 상완 이두근 운동을 이제 한 번만 더 짜볼게요. 상완 이두근을 이렇게 접어서 짜는 느낌보다요. 여기서 운동을 할 때 주먹을 들어서 이 주먹에 덤벨을 들어야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떨림이 심해요. 그러면 포즈 짤 때도 여기 주먹을 꽉 쥐고 이 전완에 힘이 들어가서요. 이두에는 힘을 못 주고 심지어 못 주고 여기만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포인트는 운동할 때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라인을 타서 아까 라인업처럼 가슴 라인에서 대흉근에서 힘을 들어가서 이 라인이 꽉 차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더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래 잡을 수 있어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모양만 내는 거고요. 힘 자체는 이 몸통 부분에서 이 상완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번 잡으실 때. 그리고 다리 들어서 올릴 때. 자, 빼시고 이제 다리 아까 이 라인업에서 다리 폈을 때랑 피고 했을 때랑 약간 들어서 했을 때랑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들었을 때 오히려 제가 말한 대로 DP가 좋아요. 세퍼레이션 잘 나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위치 끝까지 세워서 들어서 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밀기만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위에까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대로 만약에 계속 짜고 있었다. 들고 있는 라인 그대로 살려서 내가 내려놓고 짰다. 그걸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라인업이 완성되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다리를. 그리고 상완이동 운동하는 방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완이동은 여기 이 뼈 두 개. 여기가 뼈가 전환의 뼈가 두 개 있는데 바깥쪽에 요걸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이게 두 가닥이라서 이두근하고 하는데 머리가 두 개라서. 근데 얘가 하는 일은 접는 일이에요. 팔꿈치를 접는 일, 주관절을 접는 일을 하는 건데 주먹에 있는 거 뭔가를 들라고 하는 근육을 같이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죠? 거의 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따 어깨 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이두근 되게 작은 근육이에요. 그죠? 가슴만큼 무게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근육이랑 같이 무게를 쳐요.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머리카락 같은 다갈 같은 근육 근세포가 모여서 고무줄이 돼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데 작은 고무줄이 어떻게 큰 고무줄이랑 무게를 같이 쳐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뭔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치기 위해서. 그러면 효율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냥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두가. 자, 그렇게 잡아서 이두 운동은 전완에 힘을 빼세요. 전완. 잡고 있을 때 스트랩을 걸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손 안의 무게를 그냥 얹어 놓으세요. 손목에. 괜찮아요. 손목 다치지 않나요? 괜찮아요. 저는 30kg까지 들어요. 나중에 근데 이게 연습이 되면 여자분들은 무게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쥐고도 이 부분에 힘을 주는 연습이 돼요. 자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은 근육이에요. 짧은 고무줄인데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궤적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이 원, 큰 원을 그리세요. 근데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작은 움직임이에요. 근육들이 길게 막 플라이. 큰 근육이 아니에요. 작은 근육. 가동범위는 작게 나오겠죠. 이게 또 사람마다 틀리겠죠. 가동범위가. 이거를 내 가동범위를 찾아내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찾아주는 게 또 트레이닝. 그죠? 이 부분을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즈를 보면서 자 2번 프론트 레스트. 자, 이거 포즈 한번 보면요. 이게 라인업이랑 다리는 똑같죠? 라인업이랑 다리는 똑같고요. 위에 부분 보시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광배를 어떻게 빼나요? 근데 이거 대부분 80%는 광배가 없는 분들이에요. 못 빼는 거. 빼려고 이 견갑의 방향을 움직여서 회전을 너무 강하게 앞으로 전이를 시킨다거나 외전을 더 준다거나 그래 보면 어디가 죽냐면요. 가슴 부분이 죽어요. 왜 가슴을 놓치고 가냐는 분들이 많은데 가슴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만 보여주는 포즈가 아니에요. 이름만 그런 거예요. 다 봐요. 그죠? 균형이에요.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줘서 하나의 라인들이 많고 근육 크기가 선명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빼볼게요. 그렇죠? 얘를 펼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다 죽죠. 놓치는 거예요. 잘 짜는 구조가 아니죠. 그럼 내 몸에 맞는 사이즈에 맞춰서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더해서 나중에 더 채워야지 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 그리고 다시. 자, 그럼 이제 3번 넘어갈게요. 3번 사이드 체스트. 삼 번 포즈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예요. 왜 그러냐면 라인업 1번, 2번에서 다리가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이걸 하고 싶어요. 올라오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빨리 사이드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드 체스트예요. 측면이죠. 측면 포즈가 사이드 3번이랑 6번이 있는데 이 부분의 장점, 이 포즈의 장점은 서로 손을 맞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댄다는 것 자체가 서로 장력을 주고 서로 힘 데피니션 낼 수 있는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자가 수축이 아니라 진짜 무게를 끌어당기고 접고 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자연스러운 데피니션 세퍼레이션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균형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체적인 균형미도 중요하는데요. 힘 빼고 모양만 잡고 계세요. 이 팔 안에서의 균형미는 똑같을까요? 팔 안에서만 볼게요. 이 팔 안에서 선수들 8명이 섰는데 이 팔 모양이 다 똑같을까요? 틀려요. 이 팔 부분. 여기까지는 어깨죠. 어깨 라인, 삼두 라인, 상완근, 상완 이두근, 완요골근까지. 다 비율이 다 틀려요. 근데 크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데 이뻐. 눈이 가. 이게 비율이죠. 어딘가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수많은 근육 중에 하나의 근육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운동을 잘해야 돼. 운동을 잘. 자, 빼시고 계속 운동을 잘해야 돼. 잘해야 돼라고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운동 보디빌딩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는 농구 잘하면 잘하는 선수고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잘하는 선수죠. 보디빌딩 선수는 뭘 잘해야 잘하는 선수일까요? 저 선수 진짜 운동 잘하네. 웨이트 트레이닝, 포즈 당연히 잘 짜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잘해야 돼요. 근데 뭘 보고 잘한다고 할까요? 선수가 와서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저 선수 운동 되게 잘하네. 뭘 보고? 무게를 많이 쳐서? 몸 자체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 장비가 막 좋아서?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트레이닝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 동작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먹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 집요하게 또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돼요. 트레이너로서는. 자, 사이드 체스트 봤고요. 다리 한번 볼게요. 다리. 사이드 체스트 다리 모양. 이 다리 모양에서 팁은 약간 이 허벅지 라인이 그냥 앞에서 보면 얘네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서로 포개세요. 포개서 뒤에 무릎 라인이 이 햄스트링을 좀 밀어주면서 약간 두께감을 더 주는 이 자세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의 다리가 체중이 실려서의 무게 데피니션 세프로시 나누는 거 좋은데 한번 힘을 한번 줘보세요. 자가적으로 엉덩이나 4번, 5번 짜듯이. 그러면 분리도가 훨씬 더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부분. 일단 모든 포즈는 하체를 만들어 놓고 상체를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체를 만들어 놓고 흐트러짐 없이 상체를 완성해서 박자감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렇게 3번 진행했고요. 예,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백 더블 바이셉스 정말 힘든 포즈죠. 자, 보시면 이 부분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슨 근육이 있을까요? 이건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또 세퍼레이션이 하세요? 데뷔전이 잘 나올까? 꽉 찰까? 균형이가 찰까? 그래 생각해 볼게요. 그럼 힘 빼고 자, 돌아서 계세요. 자, 이 등 운동. 이 지금 4번을 짜셨는데 4번의 등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또 여기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삼각근부터. 보면 삼각근이 해박적으로는 삼각근에 해당이 되지만 면으로 보면은 관점적으로 보면은 등에 붙어 있죠. 그래서 등 운동할 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운동을 잘하는 분들을 제가 센터에서 잘 못 봐요. 얘를 또 어려워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디 근육인지도 찾아서 하지를 못해요. 만져주지도 심지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딘지. 그죠? 얘는 아까 제가 말한 조면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삼쪽에 붙는 삼각연에 붙는 건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움직임을 갖고 운동을 하는 분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중간 하부 승모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견갑을 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즈를 짤 때도 여기에 힘을 못 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얘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해요. 팔을 그냥 뒤로 보내는 일이에요. 대박적으로 얘가 그냥 신전이에요. 상완골 신전이에요. 뒤로 보내는 어떤 위치에서 옆에서 수평에서건 위에서건 옆에서건 밑에서건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수축감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과하게 벤트오버 자세 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나중에 무게가 너무 좋아져서 어깨가 너무 좋아져서 무게를 올려야 될 때 분명히 부하 오는 데가 생겨요. 그럼 그때 가서 교정 안 돼요. 그리고 견갑을 잘 피킹 시켜야 돼요. 고정을 잘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만 움직이는 굉장히 짧은 운동이에요. 보시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제 가정법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무게를 다 실어요. 수축감이 계속 와요. 그죠? 여기서 제가 뒤에를 더 올리려고 뭔가를 움직이면 오히려 거기 그 부분에 힘이 빠지고 다른 데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부분 동작 없이 그냥 하나로 해요. 어디가 쓰이는지도 몰라요. 그럼 좋은 데만 좋아져요. 나쁜 데는 더 안 좋아져요. 균형미는 더 떨어지죠. 이걸 나중에 10년 후에 왜 이렇게 했지 하면 늦어요. 그걸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10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더더구나 이 부분 유념하면서 트레이닝에 집중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점이 이제 4번 뒤에 하체 부분이에요. 하체 부분 먼저 볼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이 부분 한 발은 다리를 빼고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좀 관점을 둬볼게요. 일단 이 부분, 이 햄스트링 뒷부분, 그리고 대둔근, 중둔근 이 라인이 되게 크죠. 이 라인이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에 따라서 1, 2, 3등이 결정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이 정도 나왔으면 여기까지 데피니션이 다 나왔다. 별이. 그럼 자신감 있게 대회장 가는 사람들 많죠. 무조건 1, 2등이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못 보여주고 내려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운동 방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햄스트링 하는 일 컬 동작을 많이 하죠. 컬 동작. 여기서 컬 동작을 하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여기서 컬을 할 거야. 컬을 하는데 마찰이 걸린 거예요, 땅이.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미는 동작이 아니라 일단은, 그죠? 컬 동작에 걸린 상태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프레스를 넣을 거예요. 미는 동작을. 그럼 어디가 들어가요? 대둔근이 들어가요. 그죠? 거기서 하나 또 팁은 무릎을 살짝 옆으로 벌리면서 옆으로 빼는 힘을 써요. 그럼 여기 중둔근이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근육의 움직임을 내서 하나의 표현을 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분분하는 거예요. 의견들이. 그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포징을 짜다 보면 아까 포징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제 경험상으로도 포징을 하면서 내가 웨이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웨이트 하면서 포즈 이렇게 짜야지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뭐 할당량만 채워야지 이런 개념의 운동보다는 정말 잘하는 운동, 정말 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길 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땡레 스프레드. 네. 그죠? 아까 2번과 프론트 레스프레드와 굉장히 동일한 자세인데 이 부분도 넘어가실 없는 게요. 이 부분 똑같아요. 지금 다리를 뒤로 뺀 그 다리와 똑같은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라이너 앞면에서 하나 든 거라. 그죠? 1번에서 4번에서 하나 든 거라. 그 표현을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빼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 엉덩이만 조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는 힘만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앞꿈치에 힘을 실어서요. 앞꿈치에 체중을 실어놓고 접는 힘을 먼저 써놓고 무릎을 살짝 벌리면서 엉덩이를 조여놔 보세요. 그럼 햄스트링과 대둔근, 중둔근이 같이 들어가는 모션이 나올 거예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이거 유지하기가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4번, 5번이 왜 힘드냐면 심사위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이 아까 2번과 마찬가지로 이 위의 부분은 2번이랑 다른 점은 견갑을 살짝 더 전이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약간 펼침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게 이 상부 승모를 버릴까 살릴까요? 아까 가슴을 죽일까 살릴까처럼 상부 승모근 보여줘야죠. 만드는데 보여줘야죠.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만약에 얘를 올린다면 여기 좋죠.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 다 죽죠. 그리고 이 사이가 이 복부 사이가 항상 넓어지는 포즈는 짜지 마세요. 그러니까 견갑이 항상 올라가 있는 자세에서 포즈 짜는 건 없어요. 견갑대가 항상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포즈가 시작하고 마무리를 져줘야 돼요. 그러면 비어 보이게 돼요. 중간에. 내가 강배나 복부가 약한 분들, 허리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더 팔 드는 동작, 어깨를 올리는 동작을 쓰면 안 돼요. 더 좁게 내려서 밑에서 끝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차 보여요. 여기가 더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시고 그냥 짚고 여기서 이 등 운동을 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데드리프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데드리프트 중요한 운동이죠. 데드리프트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가르칠 때나 내가 할 때나 체형을 먼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스쿼트나 무게를 이 내 배꼽 위에 올리고 뭔가 그 부하가 위에 걸리는 운동이 체형을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예배원 내용 준비하는데요. 흑인 백인으로 나누는데 흑인 체형, 백인 체형. 흑인 체형들이 있죠. 허리 얇고, 그죠? 목 이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도 선수 금메달리스트 중에 흑인이 있나요? 메달리스트를 떠나서 역도 선수 흑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무게 못 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허리의 근육량도 중요하지만요. 타고난 인대나 뼈가 굵어야 인대도 굵듯이 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백인을 따라가. 어떻게 될까요? 다리 안 다쳐요. 그 부분 다치는 거, 허리만 다치는 거예요. 이거 무게 치는 거 좋아요. 무게 치는 거 좋은데 이것도 아까 제가 스쿼트 할 때 어디 부분에 고립감을 줘서 움직임을 하느냐랑 똑같이 데드리프트 똑같아요. 데드리프트의 주 타겟이 어딜까요? 이게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에 하시는 분, 하체 운동에 하시는 분, 아니죠. 등 운동에 하시는 분. 등 운동 루틴에 나는 데드리프트를 넣었다. 그죠? 많죠. 하체 운동에 하신다. 그죠? 결과는 하체겠죠. 저는 제 입장은 하체예요. 하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장성 운동, 뭐 등차성 운동 이런 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등은 버티는 힘이에요. 데드리프트에서 어떻게 보면 무게를 치기 위해서 허리는 버티는 힘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걸 안 하게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움직이는 근육은 어딜까요? 뒷근육이죠. 뒷근육이 이게 컨벤션인지 뭐 루마니안인지 스티픈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먹일 수 있는 동작하면 돼요. 그게 내 동작이에요. 무릎 어디까지 피세요? 어디까지 늘리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햄스트링 끝까지 늘어난다. 그 부분에서 멈추면 돼요. 누구 따라서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죠? 거기서 그 무게 실어서 올라오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건데 이거 그냥 동작만 보고 그냥 어디까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데드리프트 꼭 짚어서 얘기해드린 게 위험해서예요. 위험해서 제일 많이 다치고요. 이것 때문에 무게를 또 제일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셔야 되고 조심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보디빌딩 또 찍고 나오면 보디빌딩 선수로서 정말 크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오래 해야 돼요. 오래 다치지 않고 휴식기 없이 오래 10년, 20년 한 선수들이 나중에 성공해요. 다치지 말아야 돼요. 요거.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트라이셉스. 이 부분에서 짚을 거는 트라이셉스 발 모양 아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이랑 동일하게 좀 포개시는 게 좋아요. 포개서 뒷다리가 양쪽에 허벅지를 좀 밀어주면서 좀 부피감을 좀 더 주시는 게 좋고 똑같이 이 부분에 수축을 하게 되면 세퍼나 제피가 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상체 부분을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뒷부분에 이제 유연성이나 앞부분의 유연성에 따라서 팔이 안 나오는 거 어디 위치라는 분이 다 틀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보여주자예요. 보여주자. 내가 3두만 보여주는 포즈 아니죠. 그러면 대흉근, 우리가 3번을 짰을 때 대흉근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여줄 거예요. 거의 이런 식의 동작을 짜죠. 근데 얘를 펼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팔만 접으면 3번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이 복부 라인까지, 복사근 라인까지 다 보여주면서 3두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 펼쳐진 부분과 안 펼쳐졌을 때의 포즈는 되게 넓고 짧고 작아 보여, 얇아 보여. 이게 펼치면서 이 부분, 이 오른쪽 어깨가 대흉근을 밀면서 이 부분에 좀 부피감을 주고 돌리면서 이게 나중에 이따가 할 건데 클래식 포즈 중에서 커터튼 포즈의 상체랑 또 동일해요. 그렇게 팔 모양만 틀리고 자. 그 부분 듣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여기서 나와야 될 걸 왜 못하시냐면 이 대흉근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내외전을 주고요, 내외전을 주고 내전이라는 동작을 해요. 그러면 돌리면서 안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수축을 할 때 이게 최대 수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야 최대 이하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하나로 같이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따로따로 못하는 거야. 얘를 이것 따로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가슴을 피고 얘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주는 거 못 하는 거야 지금. 얘는 회전을 줘야 되는데 얘가 같이 달려가.
상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회전을 좀 줬더니 얘가 이렇게 같이 달려가요. 이거 못하시구나. 여기에서 주먹을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적인 트레이닝이 돼야 또 가능한 거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육 부위별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가르치고 운동을 합니까? 그죠? 그거를 연계해서 하는 동작들이 모든 축구의 슛이나 농구나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웨이트 트레이닝이 하나겠죠. 그런 걸 또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 다음 7번. 이것도 굉장히 힘든 포즈죠. 옵도미널 엔타이. 이름은 복부와 이 허벅지를 보겠다는 건데 또 다 보는 거죠. 어디부터 봐요? 다 위에서부터 다 봐요. 위에서부터 한번 다 치러보죠. 그러면 여기서 팔만 들어서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견갑이 올라가면 손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아마 팔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견갑을 위로 빼서 그냥 끝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견갑을 한번 내려본다면 견갑을 한번 내려본다면 어디에 수축도가 좋을까요? 어디에 부피감도 좋고 일단 여기가 비어 보이는 걸 또 감안하고 좋아지겠죠.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전거근이 좀 해요. 그러면 복사근 위쪽 이 부분에 대피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보지 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르시고 잠깐 보디빌딩 포즈에서 누가 1등인가를 사이즈는 똑같아. 누가 1등일까? 라고 봤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일단 다이어트 정도인데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 끝이 뭐예요? 데피니션이죠. 수분 조절까지.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은 근육의 분리도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나는 거예요. 얼굴처럼 얼굴 생김처럼 눈, 코, 입 모양처럼 근육 모양이 다 틀리게 태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낼 수 있는 데피니션은 이 근육 안에 결을 내는 거예요. 다이어트죠. 극한의 다이어트죠. 수분까지. 그러면 선을 TV로 봤을 때 울트라 HD인지 SD 화질인지 이 차이 그냥 보면 알죠. 일반인도 저희 얘기도 알아보니까 일단 다 가려내요. 그걸 만드는 게 보디빌딩의 목적인데 거기에 만약에 힘을 못 주고 낼 수 있는 라인을 못 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포징의 중요성이 엄청난 거고요.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의 연관성도 엄청난 거고요. 자 그러면 복부 운동 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복부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복부, 옵도미널, 복직근 복근이 몇 가지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복근이 복직근 하나일까요? 복부라고 하는 게 네 가지죠, 네 가지. 복근, 즉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이 합쳐서 복부를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있는 점을 알까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근육들이고 한 점에서 한 점, 면에서 거의 면에, 선에서 시작하고 빙 둘러 시작하고 끝나는 좀 더 앞에서 뒤로 굉장히 복잡해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복직근이라고 하는 흔한 우리가 식스팩 이 근육의 위 상복부 운동, 하복부 운동이 나뉠까요? 나뉜다. 나눠서 하고 있다. 심지어 안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무줄이에요. 근데 왜 상복부 운동, 뭐 다리 들면 하복부 운동이라는 이런 썰이 돌까요? 이게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복행근 제일 바깥에 있는 근육 안에 외복사근이 있고요. 이렇게 내복사근이 있어요. 근데 내복사근이 약간 골반 쪽에 치중돼 있고요. 외복사근은 약간 꼴 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 앞면에서. 그래서 골반을 움직일 때 약간 밑에 부분에 자극이 좀 더 오는 것 같고 안에서 차는 느낌이 나는 거는 내복사근이 관여를 해서 좀 차는 것 같은 거고요. 위에만 움직여서 했을 때는 약간 외복사근이 관여를 같이 해서 복직근이랑 그래서 위가 차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운동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냥 처음에는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요. 트레이너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에서 복직근의 상복부, 하복부 근육은 없다. 제가 어디 논문에서도 봤는데 전기자극을 똑같이 찔러서 넣었어요. 그리고 크런치를 했어요. 똑같이 봐요. 위에만 움직였을 때, 밑에만 움직였을 때. 복직근에는 전기자극이 똑같이 와요. 이건
팩트로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7번까지 규정표, 모델 규정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두서없이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가져갈 게 있으셨으면 내일 하나, 내일 뭐 센터 가서 이 부분 한번 해봐야지. 그랬으면 저는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순서 바로 이어서 뭐 시간 너무 잡아먹어서 클래식 부분 그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